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매물 만나보기 전에 이슈 진단 시간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가요. 문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님, 이 문정부 출범 이후에 다양한 부동산 규제를 내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전국적인 그런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서울권역의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평균 가격 상승률 자체가 40%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문정부 출범 이후 정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특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25개 구 중에서도 상승률이 높은 구 자체가 굉장히 집중돼 있습니다. 그 지역 마용성,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가 높았고요. 특히 서동, 특히 서대문구와 동작구의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 특히 오히려 강남권보다는 비강남권, 도심이나 이 강남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더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상승률 상위 5개 구가 성동구, 용산구, 그다음에 서대문구, 동작구, 마포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규제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즉 수요를 굉장히 억누르고 공급을 서울 외곽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책들 자체가 잘 먹히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 시점에서 현재 그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저성장이고요. 저금리 그리고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알든 모르든 부지부식 간에 유동성 공급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화폐 개혁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이 좀 많이 있는데요. 화폐 개혁이 되든 안 되든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상대편에 있는 그런 현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서울권역의 정부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권역의 정말 역세권역의 주택이 꼭 필요한 지역들은 재개발을 계속해서 해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지역들 자체도 직권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이 해제되고 있고요.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 나서서 많은 규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통과된 지역들 이외에는 재건축도 어렵다. 그래서 올해 내년은 과거에 2, 3년 전에 집값 화랑기에 인허가를 받은 그런 물량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앞으로 내후년부터는 2021년 이후부터는 서울권역의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한 물량 자체가 지금 현재보다 약 한 60, 70%가량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공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값을 서울권역에 입지가 좋은 지역의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의 수요 억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한데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집값이 어떻게 될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갈아타기,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고 투자 가치,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신규 소액을 투자하셔서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집값 상승의 요인이 변하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금리 유동성, 서울권역 핵심 지역의 규제로 인한 신규 공급 자체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경제적 위기가 터지면 당연히 뭐 금리도 급등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이나 경제 자체가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그런 위기 상황이 오지 않는 한, 특히 금리가 급등하지 않는 한은 이런 현 시점에서 가격 하락폭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권역에서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의 접근성, 즉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의 역세권,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 중에서도 한강변에 한강변에 접하고 있는 지역이나 접근성이 좋은 지역, 특히 마용성, 강남권, 최근에 이제 동작구, 서대문구 쪽 재개발 사업들, 9호선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이죠. 이런 핵심 지역들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방과 서울과 서울 내에서도 핵심적인 지역과 비핵심 지역과의 격차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더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미래가치,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차별화, 양극화 시장일수록 미래가치가 뛰어난 지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주 근접이 되는지, 한강변 개발 가치가 있는지, 특히 마용성 중에서도 앞으로 미래가치, 개발 가치 가장 뛰어난 용산권역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마용성, 강남, 그리고 서대문구 등 핵심 지역에 집중을 해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문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 많이 올랐네를 주제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고요. 자, 이런 부동산 이야기 좀 직접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하단의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산 핵심 지역 투자법을 주제로요, 박일권 대표님께서 무료 1:1 상담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 장소와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